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일양약품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75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1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일양약품은 1.5%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양약품은 이제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주가가 지난번 임상 3상 결과에서 실패로 결론이 나게 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를 대부분 다 반납해 놓은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뭐 추가적으로 더 기대할 만한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임상 3상을 실패를 하면서 밝혔던 부분들 가운데 결국에 이제 라도티닙, 이 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이죠. 슈펙트가 되겠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이제 뭔가 임상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던 거고요. 실패는 했지만 이 회사, 이 러시아에서 알팜사가 라도티닙의 백혈병, 만성고술성 백혈병 적응증으로 하는 이 등록을 2021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 향후 계획을 좀 밝히게 되면서 그래도 뭔가 이 급락 이후에 또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양약품의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도 보면 지금의 이 구간 자체는 사실 좀 과매도 영역에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임상 3상이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연쇄작용으로 추가적인 이제 하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일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다가 지난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날 갑자기 또 한 7% 정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좀 하락 흐름들 속에서 단기적으로도 5일선 밑에서 흘러내리던 주가를 5일선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좀 변곡점이 만들어졌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일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이번 주 초반부터 주 후반에 가까운 동안에는 거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5일선 위에서 단기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전반적인 반등 기조를 좀 만들어 갔었던 부분인데요. 다만 좀 아쉽게 여기서 뭔가 임팩트 있는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지수의 영향으로 좀 따라갔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주가도 다소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5일선이 좀 깨졌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양약품이 지금 5일선을 타면서 이 까만색 선 위에서 주가가 시세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들, 반등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5일선이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탈을 해버리는 상황들이 온다면은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다시 또 이 흐름들이 좀 꺾이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앞으로 좀 출현될 가능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역시나 한 32,500원 정도가 기술적으로 이전에 양봉이 들어온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32,500원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또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5일선이 좀 꺾였기 때문에 다소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또다시 한번 쉬어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5일선 위로 종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상황들이 온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 이전 저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고 가는 그런 이제 한 주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급락 이후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나오지 않고 오히려 좀 옆으로 기어가면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기어가게 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언제 다시 올라올지 좀 기약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과정도 과정이고 굉장히 또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이번 5일선 흐름 속에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길 바랬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있는데 이제 뭐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반등 흐름에서 작용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 종목을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또 많이 잡아 들어오는 모습들이었고, 동시에 이제 투신 쪽에서도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의 매수 강도를 좀 키우면서 연속적인 매수를 좀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매도가 나갔었던 부분이고요. 동시에 이제 외국인들도 일부 매도가 나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좀 쉬었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또 뭐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은 현재까지는 소폭 매수고 투신들은 아직까지는 뭐 집계가 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투신들의 매수나 이런 것들이 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좀 매수 기조로 일관했던 뭐 투신들이 다소 좀 어제부터 일부 차익 실현하거나 지금부터는 좀 관망하는 가운데 상황을 좀 주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또 틀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힘을 또 잃어가겠죠. 그래서 투신들의 수급도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상승 이후에 뭐 3,000주 팔았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될 건 아닌데요. 일단은 이 얘네들이 좀 그래도 저가로 들어오면서 받쳐줬는데, 얘네들이 또 일부 매도하거나 관망을 해버리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좀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하나의 이유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날 찍었던 이런 지지 테스트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고 가는 가운데 뭔가 이런 하나의 패턴이 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외바닥 반등이죠,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한번 눌렀다 가면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시간과 과정이 좀 더 소요된다라는 부분에서 다음 한 주는 또 옆으로 기어가거나 이렇게 또 옆으로 붙여가면서 또 의미 없는 또 이런 시간과의 싸움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반등 흐름 속에서 저는 한 37,000원, 3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터치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매물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를 한번 소화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여기 37,000원, 8,000원대에 이렇게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이 매물들을 한 번씩은 소화하는 과정들을 분명히 거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터치를 해주고 다시 좀 눌렀다면은 하나의 또 매물 소화를 하는 그냥 과정으로 좀 인식을 했을 텐데, 오늘 이번 상승에서 37,000원, 8,000원대까지는 가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기대했던 이런 가격대까지 올라가지 못한 게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고, 다시 좀 내려올 때는 이 32,500원 정도의 지지를 좀 잘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사실 뭐 이 가격 밑으로 빠질 거라고 전혀 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자체가 워낙에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뭐 다시 또 내려온다면 또 과매도 국면이거든요. 과매도 국면이라고 보는데, RSI가 30m로 떨어지는, 물론 악재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자리는 좀 과매도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뭔가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좀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반등의 그런 이제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준선이 한 32,500원을 기준으로 그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서 다음 주의 흐름을 조금 이제 보면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 다시 또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쌍바닥이 어느 정도 완성된다라고 보면서 주가의 반등에 대한 이런 기대, 이런 것들 충분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돌려나갈 때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5일선 위에 있을 때 주가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는 몰라도 5일선 밑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눌렀다가 돌아나갈 때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타면
그때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면서 32,500원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선이 좀 깨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한 주는 다시 이전 저점을 확인하면서 좀 돌아나가는 하나의 이런 패턴들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다시 또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기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영역 자체는 말 그대로 진짜 과매도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올라오는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고요. 이때 발생했던 갭, 거래가 되지 않았던 이 공간, 이 거래 갭은 결국에는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분명히 좀 메워진다라고 보는 부분들이라서 37,000원, 8,000원대를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5만원 정도까지도 결국에는 좀 올라가면서 이 갭을 메우는 그런 과정들이 차후에 반드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양약품이 코로나19 3상 실패 이후에 마땅히 또 기대할 만한 요소가 많이 또 없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지난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의 러시아 1차 치료제로서의 등록 가능성, 이 부분에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일양약품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으면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